네, 그럼 또 돈의 물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네. 이 8월 5일 폭락 이후에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또 일본 증시도 네. 낙폭을 거의 만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장도 이에 힘입어서 거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최근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의 최근 흐름이 네. 일본이라든가 미국보다 한국이 좀 센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 템포 조금 늦긴 하거든요. 네, 그 그래- 부분이 좀 예,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개파락으로 2번씩 떨어졌습니다. 폭락이 최근에 그 8월 달에. 네. 근데 한국은 그 갭을 바닥에서 올라와서 첫 번째 거는 메꿨죠. 이제 2,700. 네. 근데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위에 올라섰거든요. 네. 완벽하게 V자형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국내가 이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장 동력이 지금 국내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 네. 뭐 바이오 요거 말고는 2차 전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지금 사실 성장 동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든가 예. 2차 전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묶여 있는 LG 그룹의 LG 화학이라든가 네. SK의 SK 이노베이션 석유 화학 업종들이 또 이제 거의 신저점 비슷하게 최근 3년 내 그렇죠. 코로나 주가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멈춘 거 아닌가. 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20년 전에 일본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아픔을 다시 한국에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스닥이라든지 뭐 일본 증시는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가 이런 급락을 맞았던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했던 분도 없는데 이렇게 급락을 맞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뭐 증시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많이 네. 매수에 났었었던 말이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당시에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네.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던 것처럼 그렇죠. 또 이번에 급락을 했을 때 네. 많이 매수를 담았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잘 이 승리 대응을 한 걸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 시장에 주식 시장은 항상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00원짜리 주식을 2만 원에 팔았다. 예. 100% 수익이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승자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10,000원에 살 때 예. 누군가는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2만 원 주식하는데 난 하나도 못 먹었는데 패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2만 원에 팔은 분도 나중에 그 주식이 10만 원 갈 수 있잖아요. 방산주처럼 우리나라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러면 그분도 그 판 시점에서는 또 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꼭 주식 시장은 어느 시점이다가 중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급락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상태에서만 지난 2주간만 놓고 본다면 지수가 2,400이 깨진 다음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승자는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먹은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잠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희가 봐가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이거 뽑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8월 5일이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400 깨지고 2,380포인트대까지 순간적으로 이제 떨어진 날인데요. 그리고 나서 8월 5일, 6일 날부터 해서 국내는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고 어제 2,700 근처까지 바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국내 시장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바로 요 갭 하락으로 떨어진 한 번, 그리고 그 후에 또 2번, 일봉인데요. 국내는 지금 요 갭을 한 번밖에 못 메꿨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갭까지 다 이미 메꾼 상태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2,830에서 2,8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8월 5일 날 보니까 이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600포인트 깨졌을 때부터 추격 매도를 해서 2,400포인트 언저리까지 계속 팔은 거죠. 하루 종일 팔았거든요, 그날. 그러다 보니까 평균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1조 5천억을 그날 하루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5일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 2,8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이에서 대량으로 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연속으로 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600 깨지고 2,500 깨질 때 왕창 팔고 다시 또 2,600 넘어서니까 다시 또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폭락할 때 추격 매도하고 올라갈 때 2,600 이상에서 추격 매수하는 이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도, 추격 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실을 입는 그럼 외국인들을 봤을 때 지금 손실이 꽤 크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진짜 못했습니다. 주식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더 부채질을 한 거죠. 공포감에 팔고 탐욕에 산 외국인들인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샀어요. 8월 5일 날. 8월 4일 날도 사고 8월 5일 날도 샀는데 폭락할 때 굉장히 잘 샀습니다. 어느 정도 잘 샀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2년 3월 7일, 8월 5일 날 1조 6,944억 원어치, 즉 1조 7천억 원어치를 샀거든요. 하루에 거래소 시장에서만. 네. 자, 그런데 이 금액은 2022년 3월 7일 약 만으로 29개월, 30개월 만에 최대 매수입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이렇게 많이 산 날이 2022년 3월 7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날 2조 1,153억 원 샀고 그 이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8월 5일 날 산 1조 6,900억 원이 당일 매수로서는 가장 많은 매수 날입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최대 매수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잘 산 거죠. 주가 폭락할 때.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내 시장에서 지금 이걸 왜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면 이 주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고 그러죠. 폭락했을 때 사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파는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거든요. 또 2,800, 700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이 한번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현재까지 봤을 때 주식 파트 면에서 보면 개인이 승자고 외국인이 이 패자가 됐는데요. 만약에 주식만 놓고 보면은 이런데 사실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까를 봤을 때 반복될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뻘짓을 한다, 뭐 바보짓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럼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있을까 싶겠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 지난 8월 달에 최근 한 5년 정도의 가장 많은 돈을 쓸어 담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옵션 시장입니다. 8월 16일부터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8월 14일, 13일, 12일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1조 5천억 팔은 8월 5일 날이죠. 거래소 시장에서 추격 매도, 그렇죠. 2,500 깨질 때 추격 매도에서 2,400까지 깨지게 만들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가면서 공포감에 더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풋옵션을 1,200억 원어치를 매도를 때렸어요. 풋옵션이라는 건 떨어지기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도를 쳤다는 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풋옵션을 12만 계약을 1,200억 원어치 팔았고요. 다음 날 또 11만 9천 계약, 그러니까 12만 계약. 이틀 합쳐서 대략 한 24만 계약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또 1,700억, 그래서 약 3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풋옵션을 뭐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그 풋옵션이 2,800배가 났거든요. 어떤 것은 2,800배, 어떤 것은 뭐 100배 기본으로 나고 그날 이틀간 폭락이 나와가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추격 매도를 해가면서 대량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식을 더 빠지게 만들었죠.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변동성에다가 자신들은 헐값에 산 옵션을 대량으로 이미 10배, 100배, 1000배, 많게는 2800배까지 난 풋옵션을 대량으로 정리함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한국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로또를 챙기는, 그래서 주식에서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1조 5천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20%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른 케이스죠. 그러면 반면에 옵션에서는 단기적으로 3천억 이상을 챙겨가면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국내 개인들의 승리가 맞아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마치 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승리를 했고 개인들은 아마 굉장히 큰, 개인들이 기관들은 이때 의외로 매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매도 포지션이. 사실 개인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손실을 처리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그래서 3천억 이상 이틀 만에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옵션 시장에서 회수하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시각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을 박스권 장사로 생각한다. 이렇게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행동을 봤을 때 주식 시장은 방향성이에요. 올라가냐 떨어지냐. 자, 그런데 파생 시장은 방향성도 중요한데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100포인트 올라갔다 100포인트 빠졌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냐. 아니면 200포인트 빠졌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2,900에서부터 2,400까지 깨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느냐. 단기간의 변동성이 얼마만큼 그 폭발력 있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개인은 사실 승리를 했고요. 외국인은 파생 시장에서 지금 옵션 시장에서 계속 수익률을 좀 챙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현재 국내 시장을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만 들락날락하는 형태, 즉 성장 동력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의 성장이 지난 수십 년간 매년 17%였는데 최근 10년간에는 2%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 이제 중요한 성장 동력인 석유화학이라든가 중국 쪽과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마이너스 성장률,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국내 시장의 어떤 주식의 방향성이 연속적으로 일방향성으로 뻗어가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현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변동성 장세, 한쪽으로 뻗어나기는 좀 어렵고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올라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라가는 저성장의 어떤 늪에 빠진 과거의 20년 전의 유럽이라든가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본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런 데이터에 의한 매매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단기적인 급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봤을 때는 빠른 순환매 매매가 국내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왔던 조선주라든가 바이오주가 잠깐 멈춰가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면에 낙폭과대했던 반도체나 이런 건 또 올라오고, 그리고 이 반도체에 어제 올라왔지만 반도체가 시가는 주도를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바톤 체인지를 짧게 해가는, 그래서 국내 시장이 투자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매의 시장으로 좀 전환된 형태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해 가면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개인 투자자분들 보셨지만 다시 또 2,800 올라오니까 또 주식을 때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잘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락 나왔을 때 사서 다시 또 급등 나왔을 때 최근에 다시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개인들도 본능적으로 알아가면서 순환 매매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현재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박스권 장세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재 외국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 큰 손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급락이 올 때 폭풍 매수에 나선 것을 보니까 이전에 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MSCI 세계지수 선진국 시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의 일주일 상승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개인의 승리를 확언하기는 이르다라고 박한세 파트너님이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2주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시장의 승자예요. 네. 그런데 그 승자가 이러한 어떤 단기 큰 수익을 누린 게 코로나 이후에 예. 사실은 개인들이 처음인데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적응해가면서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돈을 챙기고 있고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서 챙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파트가 다릅니다. 네, 이 근데 우리 최후의 승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좀 되면 좋을 텐데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예는 어느 나라든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이 증거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증거금 안 내고 당일 매매, 당일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신용거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쓸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승리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주식만 놓고 우리는 저 주식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 플레이를 하기에 매매하기는 꽤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국내에서 주목해 볼 파트는 이제 자동차 파트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네, 파트로 보고 실적도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국내 빅4, 세계 글로벌 시장 빅5에서 이제 빅3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적도 지금 2년간 200%가 순이익이 그렇죠. 증가했어요. 네. 뭐-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계속 이기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순환매로 봤을 때 네. 자동차 파트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